저는 어, 네, 저는 양산단층과 금왕단층의 구조정학적 분석 결과라는 주제로 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양산단층과 금왕단층의 구조지형학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연구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산단층과 금왕단층 반경 2km 구간의 구조지형을 분석하고 지오몰피 섹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기 연구지 잠시만요. 네네. 혹시 슬라이드 넘기셨어요? 네. 그 우리는 안 넘어가는 여기가 걸로 보니. 슬라이드인데, 네. 혹시 다음 슬라이드 넘겨볼 수 있어요?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보여요.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말고 뭐 전체 화면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음, 혹시 이제는 보이시나요? 예, 예,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연구 지역의 기준이 되는 이 양산단층과 금왕단층은 1대5만 지질도 그리고 기존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구조지형 분석에서는 단층 운동을 포함해서 구조 운동과 관련이 있는 지형을 분류하고 이 발달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여러 구조지형들 가운데 특히 신기 지구조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선상지, 하안단구, 굴절하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다른 구조 지형 요소들도 고려하였습니다. 지오몰픽 섹션은 구조 지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지형 분포, 지형 발달 특성으로 특정이 되는 지역 단위를 구분한 것입니다. 각 단위 지형들의 특성은 지표 프로세스나 기후 변동 등에 따라서 침식, 운반, 퇴적작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형들은 결국 지표나 지각이라는 공간 내에서 발달하고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규모에서 본다면 지형의 발달과 분포 특성은 단층 운동과 같이 지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형 프로세스로부터 기인한 공간적인 특징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거시적 규모에서 인지가 되는 그런 지형의 특성들은 지형 체계에 영향을 미쳤던 지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오몰픽 섹션은 이러한 관점과 전제에서 양산단층 그리고 금왕단층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구조지형을 분류 그리고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 단위로 구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안단구와 선상지의 지층설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형 분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지형 발달 특성 그리고 각 지형 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해서 상대적인 층설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절대 연대를 측정해서 상호 간의 대비를 통해 지층설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양산단층과 금왕단층의 이 몰포텍토닉 섹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몰포텍토닉 섹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지오몰픽 섹션 외에도 주변의 고도 변화나 분수계 분포, 암상 분포 등과 같은 지형, 그리고 구조적인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양산단층과 이 금왕단층의 구간을 구분한 것입니다. 구조지형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형 분류도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지형 발달 특성과 형성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구조지형에 대한 분류는 먼저 기존 문헌을 검토해서 지형면의 상대비고나 하상비고 그리고 각 지형 간의 관계, 지형면의 기복, 분포 위치와 같은 분류 기준을 선정해서 우선 예비 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지형의 근거가 되는
노두 조사를 통해 퇴적상과 층서를 확인하고 지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단층의 전 구간에 따라서 이 지형을 분류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어떤 단위 지형에 대한 연구와는 조금은 이질적일 수 있는 단위 지형에서 관찰되는 미지형이나 소규모 지표 프로세스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방법일 수는 있지만 단층 전 구간을 대상으로 뭐 지형의 경향성 변화나 공간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보다 적합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형면의 명칭은 가장 최근에 형성된 저위면을 일면으로 우선 명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 고도를 달리하는 여러 면의 지형면 명칭을 오름차순으로 부여했습니다. 지형면의 순번은 동일 지형 단위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선상지 1면이 선상지 2면보다는 최근에 형성되었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지형간 대비했을 때 뭐 하안당구 2면이 선상지 1면보다 오래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지형의 발달 특성을 근거로 지오몰픽 섹션을 구분하고 최종적으로 다른 구조지형적 요소들과 함께 몰포텍토닉 섹션을 구분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단층의 구조지형학적 분석 결과입니다. 양산단층은 이 구조지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8개의 지오몰픽 섹션이 구분됐습니다. 지도와 설명은 이 한 예시로서 양산단층의 지오몰픽 섹션 1구간의 위치와 지형 분류도입니다. 예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큰 공간 규모에서 공통되는 지형 발달 특성이 확인이 되었고 지오몰픽 섹션으로 표현이 되는 구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오몰픽 구체적인 사례로 이 지오몰픽 섹션 1구간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구조지형은 선상지 1면, 2면, 하안당구 1면, 2면, 3면의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서쪽 산지를 따라서 선상지 발달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선상지 2면은 비교적 소규모로 발달하고 있는데 반면 선상지 1면은 선상지 2면을 계속하면서 공 내부까지 큰 규모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안당구는 최고위면인 3면이 가장 큰 규모로 발달하고 하안당구 1면과 2면은 3면을 계속하면서 소규모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안당구 중에 최고위면인 3면이 선상지 저위면인 1면을 침식하면서 발달하고 있어서 층서적으로 선상지보다 하안당구가 최근에 형성되었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모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선상지 2면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되었고 선상지 2면을 계속하면서 선상지 1면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천변을 따라서 하안당구 3면이 선상지 2면과 선상지 1면의 말단을 계속하면서 발달하고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하안당구 2면, 하안당구 1면이 발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안당구 3면의 경우에 이 양산단 층곡의 이 동쪽, 즉 이제 양산천 좌안에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하천의 뭐 기본적인 수력 외에도 주항이동 단층 운동과 같이 유로 변동에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양산천 좌안에서 집중적으로 하안당구가 발달하는 특성은 동측지계와 서측지계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최근에 있어서 동측지계의 단층 운동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 지오몰픽 섹션 1구간 중에서 양산시 순지리 일대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형 발달 양상이 잘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지오몰픽 섹션 4구간입니다. 4구간에서는 구간 전체적으로 선상지 1면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중심으로 형상강이 이렇게 북류하고 있는데 형상강과 인접해서 현 범람문 지형과 선상지 1면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형 발달상으로 본다면 범람문이 선상지 말단부 일부를 피복하면서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본 구간에서 선상지 1면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간에서 선상지가 탁월하게 발달하는 양상은 새로운 사면의 발생이나 경사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파쇄 물질의 공급이 용이해진 결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간 내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각의 수직 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선상지 일면과 범람원이 교호하면서 발달한 특성은 지각 운동의 영향이 비교적 최근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구간 중에서 경주시 용장리 일대 모습입니다. 선상지 일면과 범람원의 경계가 모호한 이런 층서적 관계가 잘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앞선 사례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양산단층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지형을 분류하고, 이 지형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지형 발달 특성과 형성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단층에서 이루어진 연대 측정 결과입니다. 9개 시료 중에 이 6구간의 하안단구 이면을 제외하고 8개 시료에서 연대 결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형 발달 특성과 선후 관계를 통해서 파악된 상대적인 층서와 이런 절대 연대 결과가 잘 부합하고 있고, 1구간의 선상지 일면과 4구간의 선상지 일면도 비슷한 시기 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대 측정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1구간의 하안단구 2면과 하안단구 3면의 연대 결과입니다. 이 상단에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안단구 2면과 3면 모두 약 400년의 연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안단구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각 하천별로 또는 유역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하안단구 연대가 제시된 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극히 최근에 결과값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하안단구가 과거 하천에 의해서 형성된 하도나 범람원이 하천의 하각작용으로 현재보다 높은 고도에 남게 된 지형이라는 이런 하안단구의 정의에서 봤을 때, 하안단구 2면과 3면의 연대가 400년의 값을 보인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안단구 연대와 관련해서는 시료 채취 지점이 경작층이거나 아니면 생교란을 받았거나 같은 이런 시료 자체의 문제이거나 또는 지진동에 따른 역층 내 입자들의 교란이나 고지진성 범람 퇴적물일 가능성, 같이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료 자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이 하안단구 2면, 아래쪽이 하안단구 3면의 노두와 OSL 신호, 그리고 재현설량 그래프입니다. 두 지점 모두 표층에서 그 1m 아래 하부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퇴적상에서도 교란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아서 지표의 활동이나 생교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료 모두 루미네선스 신호도 양호하고 성장 곡선도 측정값에 따라서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포도 정규 분포 상태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연대 결과 자체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안단구 2면과 3면의 퇴적 시기가 400년 전이라는 점이 어떤 사건이나 또는 상황을 지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한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지진성 범람 퇴적물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안단구에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해 봤을 때 각 하천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 층리나 분급으로 특정이 되는 하안단구 퇴적물들의 특성이 존재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2면과 3면의 경우에 퇴적물을 구성하는 역들이 원마도가 매우 높은 원력이라는 점에서 퇴적물의 기원이 하천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분급과 층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매트릭스와 원력 간의 응집력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서 이 확인이 되는 하안단구 3면의 퇴적상에서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층리나 분급으로 특징이 되는 이 퇴적상이 확인이 되어서 시료 채취 지점과는 이질적인 퇴적상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 이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연대 시료를 확보하고 퇴적상도 상세하게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하여서 연구 성과를 또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산층의 이 지오몰픽 섹션 6구간 일대에 위치한 광천 유역의 정밀 지형 분석 결과입니다. 이 광천은 이 포항시 송남면의 이 내연산에서 발원해서 동해로 흘러드는 소규모 하천입니다. 이 광천은 중하리 구간에 접어들면서 하곡이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양안으로는 총 4면의 하안당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안당구 노두 사진인데 상부 퇴적물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고 하천변을 따라서 이 기반함이 높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암석당구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이상적인 기반함 침식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특성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유역 환경 변화를 강하게 지시하고 있고 해수면 승강과 더불어서 장단기간에 국지적인 구조 운동의 영향으로 하각작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천 유역의 하안당구에서는 이 1면과 2면을 대상으로 연대를 측정했고 1면의 연대 결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하안당구의 하상비고와 형성 연대를 알면은 이 하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광천에 하안당구 1면에 적용을 하면 천년 단위에서 0.12m의 값이 산출이 됩니다. 광천 인근에 위치한 흥해읍에서 해안당구 연구 결과를 통해 평균 융기율이 천년 단위로 0.176m의 값이 산출된 바가 있습니다. 하강률이 하천의 하각작용의 개념도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하천 수력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인근 지역에서 확인이 되는 해안당구에서 추론된 융기율과 하안당구에서 추론된 하강률이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의 연대 결과가 확보되면 보다 면밀한 수준에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산단층의 몰포텍토닉 섹션 분석 결과입니다. 몰포텍토닉 섹션은 단층 양측 지계의 산정을 이은 고도 변화, 그리고 단층 선상의 고도 변화 자료, 지표 암상 분포, 주요 하천의 분수계, 그 외에 곡중 분수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몰픽 섹션을 종합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이 단측 서측 지계의 고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이 동측 지계의 고도 변화, 세 번째 그림의 프로파일이 이 양산단층 선상의 고도 변화 자료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지도와 여기 아래에서 주황색으로 구분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몰픽 섹션이고 노란색으로 구분된 것이 모든 결과들을 종합한 몰포텍토닉 섹션입니다. 몰포텍토닉 섹션의 경계가 되는 지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몰포텍토닉 섹션 1구간과 2구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분수계와 그리고 곡중 분수계, 지오몰픽 섹션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사면경사에서는 본 지점을 기점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하향 경사지는 지표 특성을 보이고 주요 하천의 분수계로 본다면 양산천 유역과 태화강 유역의 분수계임과 동시에 이 양산천과 북동류에서 태화강으로 유입하는 방기천이 이렇게 나뉘는 곡중 분수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구조지형의 분석 결과로 본다면 몰포텍토닉 섹션 1구간에서는 하안당구 3면이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반면에 2구간에서는 하안당구 지형이 약화되는 한편으로 이 선상지 지형이 주도적으로 발달하는 경량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몰포텍토닉 5구간과 6구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이 신광문지의 북쪽 경계가 되는 지점으로 이 신광문지 내를 흐르는 곡광천과 그리고 광천을 비롯해서 동해로 직접 유입하고 있는 여러 소하천들의 이 분수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구조지형 분석으로 결과로 본다면 6구간에서는 구간 전체적으로 선상지가 주도적으로 발달하는 반면에 7구간에서는 이 소하천들을 따라서 하안당구가 주도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이 각
몰포텍토닉 섹션의 경계는 지형과 그리고 구조적인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설정했고 지속적으로 자료들을 보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왕단층의 구조지형 분석 결과입니다. 금왕단층은 구조지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지오몰픽 섹션이 구분되었습니다. 양산단층과 마찬가지로 금왕단층에서도 큰 이런 공간적 규모에서 공통이 되는 지형 발달 특성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지오몰픽 섹션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지오몰픽 섹션 5구간입니다. 구간 전체적으로 선상지가 주도적으로 발달하고 특히 선상지 이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왕단층에 인접해서 좌수양의 굴절 하도가 연속적으로 인지가 되고 이 북서쪽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지도 밖이라 전부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좌수양의 굴절 하도가 연속적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선형 구조를 따라서 우수양의 굴절 하도도 인지가 되어서 구간 일대에서는 좌수양과 우수양의 굴절 하도가 모두 인지되었습니다. 선상지가 연속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은 수직의 지가 운동에 따른 사면의 병 발생이나 경사 변화 등의 결과로 판단이 되지만 더불어서 굴절하도의 발달 특성을 통해서 수평 이동 또한 동반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선상지 이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선상지 이면 형성 시기에 단층 활동이 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왕단층 9구간에서는 선상지 1면, 2면, 하안단구 1면, 2면, 3면이 분류되었습니다. 구간 전체적으로 내린천의 양안을 따라서 하안단구가 주도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린천의 지류하천인 이 밀지울천에서는 우수양으로 굴절된 하도 형태가 확인이 되었는데 하안단구 1면도 같이 변이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안단구 1면 형성 이후에 우수양의 단층 운동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구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안단구 2면은 선상지 2면을 계속하면서 발달하고 선상지 1면에 의해서는 피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단구 1면은 선상지 1면을 계속하면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층서적으로 본다면 선상지 2면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하안단구 2면, 선상지 1면, 하안단구 1면 순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층서가 조금 복잡한데 모식도로 살펴보시면은 선상지 2면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다음으로 이 선상지 2면의 말단을 계속하면서 하안단구 2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상지 2면을 계속하고 하안단구 2면을 피복하면서 선상지 1면이 다음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 선상지 1면과 하안단구 2면을 계속하면서 이 하안을 따라 하안단구 1면이 발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오몰픽 섹션이 9구간 중에서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일대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상지 1면이 하안단구 2면을 피복하고 있는 층수적 관계가 잘 확인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지오몰픽 섹션 10구간입니다. 10구간은 기린면 북리 일대의 한 5km 구간의 짧은 구간입니다. 구간 전체적으로 여기 서쪽 산지를 중심으로 선상지가 탁월하게 발달하고 특히 선상지 이면이 특징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선상지 이면은 여기 단층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행변이 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층 활동에 의해서 선상지 이면이 직접적으로 변이된 것이 아니라 계곡의 우행변이가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계곡의 변이된 형태를 반영한 채로 선상지 이면이 형성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단층 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단층선을 따라서 파쇄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선상지 이면이 형성되고 단층이 활동했다면 선상지 이면은 단층의 파쇄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성이 약한 제4기 지역면의 경우에 단층선을 따라서 큰 계속곡이 발달하거나 큰 계속곡 내로 저위면이 발달하는 등의 이런 파쇄의 흔적이 남아있게 될 것이고
뭐 지역면의 규모도 축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본 구간에서는 이렇게 단층선을 가로지르면서 선상지 이면이 가장 큰 규모로 발달하고 있어서 뭐 지역 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이면의 변이된 형태는 계곡의 우행 변이가 발생한 이후에 계곡의 형태를 반영한 채로 이면이 형성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앞선 사례 외에도 금왕단층에서도 전 구간을 대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조 지형을 분류하고 지형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지형 발달 특성 그리고 형성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단층의 몰포텍토닉 섹션입니다. 금왕단층에서는 단층 단면상의 고도 변화 자료, 지표 암상 분포, 분수계와 곡중 분수계, 지오몰픽 섹션까지 자료를 구축되었고, 현재까지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몰포텍토닉 섹션을 구분하였습니다. 금왕단층에서 몰포텍토닉 섹션의 경계가 되는 지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뭐 2구간과 3구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음성분지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지오몰픽 섹션에서는 동일한 2구간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뭐 응천과 이 청미천의 분수계가 나뉘는 지점이고, 신동춘근과 이렇게 대보화강암층 기반암의 경계가 되는 지점인 동시에 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층의 기하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구간과 그다음에 8구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내촌천과 내린천의 분수계가 되는 지점으로 이 지오몰픽 섹션에서는 8구간과 9구간의 경계가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지역 일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지역 발달상에서 이 지역 일대에서 금왕단층의 이 동측지계에서는 박내천에 유입하는 이 무명천이 북동류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하곡에 비해서 하천 규모가 화면이 꺼져서 다시 한번 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층의 여기 동쪽 지계를 따라서 이 무명천이 북동류를 하고 있는데, 이 하천의 경우에 하곡에 비해서 하천 규모가 작은 과수하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하곡 규모와 유량 간의 비례가 지나치게 낮아서 하곡의 대부분이 이제 현재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고유로 이 팔레오 스트림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형적으로는 풍국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일대의 현하천 그리고 뭐 수계 특성에 기초했을 때 고유로의 발생은 단층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이 노란색이 고유로를 나타낸 것이고 하늘색이 현유로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북동유를 하던 이렇게 과거 하천이 단층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로가 현재와 같이 바뀌면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고유로로 남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고유로 내에서 확인이 되는 이 고하천 퇴적물의 퇴적 시기를 밝히면 고유로의 형성 시기 그리고 고유로 이후 지역의 융기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련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몰포텍토닉 섹션 8구간과 이 9구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금왕단층선상의 고도 변화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하향 경사하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분수계상으로는 크게 내린천 유역에 속하는데, 9구간의 경우에 소규모 지류하천들이 높은 밀도로 발달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지형 분석 결과로 보면은 지오몰픽 섹션 9구간과 10구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몰포텍토닉 섹션 8구간에서는 이렇게 내림천 양안으로 하한 당구가 주도적으로 발달하는 반면에 9구간에서는 선상지 이면을 중심으로 선상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형 발달로 인지가 되는 상대적 층서에서도 이 경계를 기점으로 차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왕단층의 몰포텍토닉 섹션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고 부족한 자료들이 더 종합되면은 더 면밀하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몰포텍토닉 섹션 1구간에 위치한 미호천 유역 일대를 사례로 지역 일대의 지각윤기율 산출을 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분지 내를 흐르는 미호천은 이 진천분지 내에서는 자유공유를 하다가 금왕단층과 이 공주단층이 교차하는 이 음성분지 남서측에 진천군 초평면 일대에서는 가믹공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 증평 일대에서는 다시 자유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믹공유 하천의 경우에 저기복의 평탄한 지역을 흐르면서 이렇게 자유공유를 하던 선행하천이 지각윤기를 겪으면서 선행하천의 유로는 유지하되 하천 양안으로 이렇게 산지의 가파른 사면과 접하면서 흐르는 하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윤기가 활발한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우세한 하방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직선상의 유로가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 가믹공유하는 진천군 초평면 일대에서는 미호천의 다른 구간과는 다르게 크게 공유하면서 하한단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믹공유와 하한단구가 발달하는 특성은 이렇게 지역의 수직적인 지각 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 일대의 상세 지형 분류를 하고 하한단구 형성 시기에 관한 절대연대를 확보를 해서 이 금왕단층 남서경계 지역의 지각 윤기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양산단층 그리고 금왕단층을 대상으로 한 구조지형학적 분석 결과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